자,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도 좀 시간을 좀 잠깐 뺐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모시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또 이스라엘의 소식인데 본토 비상 상황을 지금 또 선포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보복을 개시했대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역시나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 지금 주말에 두 가지 이슈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거고요.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 연설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9월 금리 인하는 이제는 거의 뭐 100% 확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두 가지 방향성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좀 다시 한번 돌파하느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또 조정이 나와서 8만 원 선 또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비상사태 선포가 오히려 증시에 더 크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면전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인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을 좀 놓고 볼게요. 21선을 다시 한번 지금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8만 원 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이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당정대에서 오늘 이 추석 밥상 물가와 이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늘 논의만 하고 시원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늘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전기차주분들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도 차를 댈 수가 없고,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자니 날씨는 뜨겁고, 역시나 지상에다가 주차를 해놔도 주변에서 전기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는요 안전하다잖아요, 여러분. 1500K 이상 안전 테스트 다 진행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BMS, 세계 1등이라고 하잖아요. LG 엔솔이 특허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특허 중에. 그리고 앞으로 이 BMS로 수익까지도 창출해내겠다. LG 엔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 배터리 탑재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하겠다. 이번에 벤츠 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조사를 좀 해봤더니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요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대요. 요게 제대로 작동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늬만 진짜 독일 차지 완전히 그냥 뭐 중국 차나 다를 게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벤츠의 최대 주주는 중국이에요, 중국.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벤츠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주차 중에 발생된 건 아니고요. 주행 중에 구조물과 충돌을 해서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장애물도 못 보고 운전하는 거는 이건 또 운전 실력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어찌됐건, 자, 중국에서는 사실 뭐 크게 이슈화가 안 될 뿐이지 한 해에도 수백 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이제 여름에 화재 사건이 좀 크게 이슈가 됐었고, 워낙에 대형 화재 사건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그리고 이제 아리셀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그리고 진천의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좀 크게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크게 지금 이슈 몰이가 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전기차 화재 사건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지난주 주말엔 또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 나가지고 200대 전소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기차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 우리나라 배터리는 안전해요. 중국산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성 화재가 전기차 화재의 대물 한도를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업계 최초로 이제 또 상향하는 좀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보험 업계 쪽에서도 이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피해가 이제 한번 발생되면은 진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물 한도 역시도 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에서는 이미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는 별다른 출구를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논의만 하고 시원한 결과를 안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 중국 배터리의 수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막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LFP 배터리 역시도 이제 장점은 확실해요.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 뭐 이런 부분은 이 삼원기 배터리가 높죠. 그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크게 주목을 받느냐?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죠.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친환경 발전소 증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요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사실상 뭐 고출력을 낼 필요도 없고 뭐 하이 퍼포먼스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만 잘 저장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가 대량 이쪽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배터리셀 3사 역시도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ESS 시장에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또 LG 엔솔이 특히나 이제 르노의 이 보급형 전기차 LFP 배터리 59만 대 분량의 LFP 배터리 수주 역시도 업계 최초로 따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도 이 LFP 앞으로 결국 공략할 거라는 거죠. 기존의 NCM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전기차 117대 중에 무려 65% 우리나라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5% 역시도 우리나라 셀 3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강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글로벌적으로도 최고 등급 테스트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또 현대 기아차 이렇게 또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수 차량들은 개판이고 수출에만 신경 쓴다.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내수 신경 써야겠죠. 근데 내수 시장에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이제 이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도체랑 함께. 이 수출품에는 당연히 좀 더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수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응원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수출 2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인데 그래도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욕하고 배터리 망했다, 뭐 우리나라 전기차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미래의 성장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터리 R&D 예산이거든요. 연구개발 예산이 중국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또 청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자 한 번씩 이렇게 청원 동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전기차 보조금도 그래요. 배터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아니면 뭐 일본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기술력과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뭐 4등급. 아예 뭐 기준 미달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뭐 보조금을 없애버리든지 아예 그냥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 역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청원 동의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금투세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금투세는 진짜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타 채널에서 의견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욕은 할 수 없지만 이 정말 역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금투세가 아니면 이 주식하기 정말 이제 좋은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고용 역시도 탄탄하게 갈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완전히 이제 골디락스다라는 거죠. 안정된 상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금투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 다 금투세 때문에 도망갈 계획만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지금 60%인 6명이 금투세를 지금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 도대체 뭡니까? 참 답답하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청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 동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시라면 이 청원 동의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서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금투세 폐지 청원 동의 받겠습니다. 한 번씩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장시작 전에.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꾸준한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진행했었던 종목들. 제가 이제 요즘에는 별도로 이렇게 좀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보시면은 뭐 이오플로우, 유나 상한가 같죠? 그리고 화요일 폴라리스 AI 20% 이상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수요일 원익 상한가 간 이후에 매도가 5,250원 이상 잡아드렸는데 이거 이상 상승 나오면서 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M83 신규 상장주였죠? 네, 하루 만에 40% 이상이 뭡니까? 100% 이상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8월 23일 금요일 이닉스 20% 이상 역시 올라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종목들을 뭐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날짜랑 이 가격들 확인하시면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매일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꾸준한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 구독 문자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예요, 여러분들. 요거 청원동의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로 돌아와서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 증시에 더 크게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21선 요 8만 1,000원인가 그렇거든요. 8만 1,800원. 자, 요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고 다시 이제 이 8만 8천 저항 여기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대외적인 리스크 악재, 비상사태 선포 이런 부분이 증시에 더 크게 작용이 된다면 사실 또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요 저점 라인들 7만 8천 원 선이거든요. 여기를 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될 것인지 두 가지 방향성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담아놨으니까요. 에코프로버티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받아 가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참고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중요했었던 FOMC 의사록 공개,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이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투세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폐지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이 파월의 이 발언은 예상보다 기대보다도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책 조정의 시간이 다가왔고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 위험은 이제 감소를 했고 지금 고용에 대한 하락 위험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진행을 해야 되고 이 고용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0.25%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추어서 0.5% 빅스텝이라고도 하죠.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2분기 GDP, 7월 PCE 발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역시도 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 전년도 2분기보다 113% 증가한 287억 달러 매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가 이제 한 260억 달러 총 매출이 발생이 됐었으니까 이거보다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엔비디아 실적이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요 기업들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또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역시도 실적 나오는 대로 중요한 기업들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대시세 종목 이제는 반드시 잡으셔서 올해 연말 안에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20배 갈 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 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먹었던 거 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 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 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5배가 올랐어요. 5배가. 바닥부터 몇 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5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의 얘기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5배예요, 얘도 역시. 그죠? 5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봤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우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우.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 주면서 4배입니다. 4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시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